AI 프론티어 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해 총 4가지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습니다. 동영상을 편집하기 위한 곰믹스 프로, 챗GPT, 감마, 프로를 사용하고 LMS에 업로드하여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을 유도했습니다. 먼저 챗GPT를 인공지능에 대한 개론을 가르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를 작성했습니다. 나는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한 개론을 강의하려고 해. 인공지능의 역사, 인공지능의 응용 분야, 인공지능 기술의 작동 원리, 인공지능의 윤리와 도덕이라는 강의 내용으로 10분 분량의 PPT 내용을 만들어줘. 챗GPT에서 생성된 슬라이드 내용을 복사하여 감마의 텍스트 모드에 붙여넣어 슬라이드를 생성했습니다. 감마에서 AI를 활용하여 슬라이드가 생성되는 것을 보니 그동안 강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슬라이드 양식부터 시작하여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지 자료를 찾아보고 해왔던 시간들이 절약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자료에 대한 글만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맞는 그림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구글 검색을 통해 강의에 필요한 그림을 찾는 시간도 절약되어 이제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기업에서 요청하는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교수법 또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슬라이드를 내보내기를 통해 PPT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생성되는 모습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저장된 슬라이드를 열어 제가 원하는 폰트를 적용하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열어 감마 마크를 제거하고 난 후 남서울대학교 로고도 넣어 좀 더 깔끔한 슬라이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에 있는 성우들의 AI 목소리 대신에 AI 내 목소리 만들기를 통해 직접 만들어 적용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목소리는 실제 제 목소리를 AI를 통해 설정한 것입니다. 작성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보신 동영상은 윈도우에 있는 동영상 기능을 활용하여 화면을 저장하고 곰믹스 프로를 통해 동영상을 편집한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인공지능 개론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인공지능의 역사와 인공지능의 응용 분야, 기본적인 동작 원리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까지 폭넓게 다룰 것입니다. 이번 강의의 목적은 우리 학생들이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전달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1950년 영국 수학자 앨런 튜링은 계산기계와 지능이라는 논문에서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 지능적 기계의 개발 가능성, 학습하는 기계 등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이 기술을 현실화한 튜링 머신은 폰노 이만 교수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현대 컴퓨터 구조의 표준이 되었으며 세간에서는 이것을 인공지능 역사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인공지능 연구는 1980년대 산업계의 전문가 시스템이 도입되며 본격적으로 확산하게 됩니다. 전문가 시스템은 첫째, 지식과 경험의 데이터베이스와 두 번째, 의사결정 추론 엔진, 셋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당시 추론 엔진 기술은 베이즈 기반 확률적 방법과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 0과 1 사이에도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 퍼지 이론을 통해 다중값 논리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주로 활용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이르러 힌튼 교수의 심층 신경망이 딥러닝 기술이 실용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딥CNN은 이미지 인식 성능 평가에서 2011년에는 26% 인식 오류율을 보였으나
2015년에 3.5%로 개선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신경망 기반 인공지능 기술이 재조명되게 됩니다. 이처럼 딥러닝의 등장 이후 인공지능은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생성형 AI의 LLM과 같은 기술로 인하여 어떤 기술이 앞으로 화두가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기계에 인공지능이 접목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사람들은 컴퓨팅 환경을 통해 자동화된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케이 구글, 오늘 날씨 알려줘. 음성인식 인공지능 비서를 사용하는 집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멘트입니다. 기가지니, 헤이 카카오, 클로바 프렌즈 등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음성인식 인공지능 비서만 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탑재되어 있는 음성인식 비서도 많이 활용되죠.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공지능의 총집합체입니다. 인간의 컨트롤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위험 상황 발생 시 인지와 예측, 대응, 행동계획, 제어까지 가능한 고도화된 인공지능 시스템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반복적인 프로세스 및 지능형 알고리즘과 결합하여 소프트웨어가 데이터의 패턴이나 특징으로부터 자동 학습하게 합니다. 머신러닝은 분석 모델 구축을 자동화합니다. 즉, 신경망, 통계, 운영 연구 및 물리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명시적인 프로그래밍 없이도 검토할 부분이나 결론 내용에 대한 숨겨진 데이터 인사이트를 찾아냅니다. 신경망은 상호 연결 유닛, 일명 뉴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뉴런으로 구성된 일종의 머신러닝 유형입니다. 이 연결 유닛은 외부 입력에 반응하여 각 유닛 간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에서는 연결을 찾아내고 정의되지 않은 데이터에서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여러 개의 데이터 패스가 필요합니다. 딥러닝은 수많은 프로세스 유닛 계층을 가진 거대한 신경망을 통해 고급 컴퓨팅 기능과 개선된 훈련 기술을 활용하여 대용량 데이터로부터 복잡한 패턴을 학습합니다.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으로는 이미지 및 음성 인식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인공지능의 목표는 입력을 추론하고 출력을 설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의 사람과 같은 상호작용을 제공하고 특정 작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곧 대체할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앨런 머스크 등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 AI 연구소 오픈AI에서 숨바꼭질하는 AI를 공개했습니다. 알파고처럼 강화학습 방식을 통해 스스로 숨바꼭질 게임을 하며 진화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학습이 거듭되자 숨는 측이 박스를 사용해 입구를 막아 찾는 측의 진입을 막습니다. 심지어 놀랍게도 두 명의 숨는 자가 함께 협력해 입구를 막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찾는 측이 도구를 활용해 벽을 뛰어넘어 숨은 자들을 찾아내는데요. 그 후 다시 수많은 학습을 거친 후 숨는 자들이 아예 벽을 올라가지 못하도록 도구를 숨깁니다. 숨는 측과 찾는 측의 경쟁을 통해 AI는 계속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경쟁을 통해 함께 진화하는 인간만의 특성을 AI가 모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벽을 제공하자 스스로 은신처를 건설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찾는 자는 박스를 타고 이동해 또 그 숨은 자를 찾아냅니다. 수백만 번의 시뮬레이션 학습을 통해 스스로 진화하는 강화학습 방식의 AI. 그 발전이 매우 기대되기도 살짝 무섭게도 느껴집니다. 윤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덕 원칙입니다. 인공지능 윤리는 위험과 부정적인 결과를 줄이면서 인공지능이 가져다주는 유익한 영향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다학문 분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보안의 맥락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 세트가 자체적으로 편향을 생성할 수 있는 와중에
어떻게 하면 편향과 차별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편향과 차별은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부터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행을 규제하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법률은 없지만 많은 국가와 주에서 이를 현지에서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많은 대중의 인식이 일자리 감소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러한 우려는 아마도 재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파괴적인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특정 직무에 대한 시장 수요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는 2000년대의 구글 검색, 2010년대의 모바일, SNS처럼 사회 전반에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제공하는 구심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며 그 과정에서 인류의 도전과 고민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넥스트 생성형 AI 기술은 무엇일까요? 현재 가장 주목받는 미래 AI 기술은 온디바이스 AI입니다. 또한 혼합현실 헤드셋은 기존의 가상현실과 메타버스를 넘어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너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미래의 변혁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고민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었고 앞으로도 그 영향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속도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의 목적과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단지 도구일 뿐이고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몫이다. 앞으로 여러분이 인공지능 기술을 배우고 활용함에 있어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잃지 않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을 찾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은 미래의 AI가 만들어가는 세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기술을 넘어서 인공지능을 인간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